실무에 도움이 되는 엑셀 활용 팁 학습하고 계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특정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오는 작업, 정말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함수, 바로 인덱스와 매치 함수예요. 이 인덱스와 매치의 사용법, 활용법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일단 엑셀을 열면요. 이와 같이 제가 인덱스 탭 일단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와 같아요. 실제 데이터는 훨씬 더 많겠지요.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이들 데이터를 일일이 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특정한 데이터 하나만 봐야 되는데 일일이 다 살펴보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위의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상품명 하면은 그것의 가격만 나오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VLOOKUP을 써서 이거를 구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VLOOKUP을 여러분이 썼거든요. 이렇게 VLOOKUP 너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뭐야? 피망이다. 쉼표 어디 가서 찾을래? 이 데이터가 원본이면 이 원본을 다 범위로 지정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게 가격이니까 가격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이네 4. 쉼표 찍고 똑같은 피망이란 글자하고 똑같은 것의 가격을 원하지? 그럼 똑같은 거 정확히 일치하자 false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NA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뜨는지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VLOOKUP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항상 맨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고 일자가 맨 왼쪽인 거예요. 이러면 얘 이거 못 찾아요. 이게 이런 VLOOKUP의 한계예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게 뭐냐? 인덱스 함수라는 거죠. VLOOKUP으로 인해서 이렇게 맨 왼쪽의 데이터를 찾는 값으로 한다면 VLOOKUP 써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VLOOKUP으로 에러가 나니까 이때는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죠. 그럼 뭘 써야 되느냐면 인덱스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인덱스요? 예. 인덱스는요, 문법이 이와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죠? 수식 메뉴 탭 눌러봅니다. 그리고 함수 삽입 맨 왼쪽에 예, 검색어에 인덱스라고 쓰십시오. 대문자, 소문자 중요하지 않아요. INDEX 엔터 꽝 치면은 인덱스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표나 범위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보이죠? 뭔 말인지 몰라요. 한국어지만. 확인? 그러면 인덱스가 두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 거를 고르면 됩니다. 확인? 그럼 array 나오죠? array가 뭐냐면 너가 참조할 범위를 말해봐 이거예요. 그럼 범위가 만약에 이 전부 다다. 그럼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아파트 한 동을 다 범위로 잡는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피망은 이 상품에서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네요. 그럼 로우 넘버는 7, 일곱 번째 줄에 이 뜻이에요. B9에서 2의 19번지 범위 전체에서 일곱 번째 층으로 가자 이 뜻입니다. 그럼 컬럼 넘버는 뭐냐면 일곱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도대체 몇 번째 열을 갖고 올 거니 이 뜻입니다. 여러분 가격이니까 몇 번째 열이에요? 1, 2, 3, 4 네 번째 열이죠. 4 이렇게 쓰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망은
7층에 네 번째 열에 살고 있어. 그럼 7층에 네 번째 칸에 살고 있는 애 가격이 얼만지 그 7층 네 번째 칸에 살고 있는 애를 송환시켜라. 확인. 9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동. 그 중에 걔는 몇 층에 살지? 몇 층 몇 호에 살아? 엔터 꽝 하면 그 몇 층 몇 호에 누가 살아? 이걸 보여주는 게 인덱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허탈감이 확 밀려와요. 왜? 내가 상품명 피망이 아니라 파프리카다. 예? 파프리카 엔터 꽝 해도 얘는 900원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이 인간 엑셀이 되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파프리카는 저기 6번째 줄이야. 그럼 여기를 6으로 고쳐요. 6번째 줄. 육행사열 엔터 꽝 1420원. 피로감이 확 몰려오죠. 왜요? 그럼 내가 엑셀 함수 왜 써야 돼? 차라리 그냥 보고 읽지. 그죠? 인덱스 함수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살고 있는 애가 누구다라는 그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답답한 느낌이 확 드는 건 뭐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인지를 사용자가 써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다라는 거를 누가? 엑셀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인덱스는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바로 매치 함수가 함께 쓰이는 겁니다. 매치요? 네. 자, 보세요. 매치는 바로 이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줄에 있다라는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게 매치 함수예요. 자, 그럼 어디 가볍게 여러분 여기다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요. 일단 함수 삽입해서 매치 M-A-T-C-H 쳐보십시오. 매치 엔터 꽝. 매치 나오죠. 확인. 그럼 룩업 밸류 얘네 부모님이 룩업이에요. 그래서 룩업 밸류 너가 찾고자 하는 게 뭐야? 나 파프리카를 찾으려고 해. 어디서 찾을 거니? 물어보죠. 그야 나는 여기 상품명 여기 안에서 자, 요 범위 잡아요. 이 범위 안에서 파프리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범위를 잡아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매치 타입 나오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갖고 오겠다? 제로를 써주면 됩니다. 0. 됐어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파프리카는 6번째 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정말 6번째 줄인가요?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상품명을 제가 K로 바꿔볼게요. K 엔터를 치니까 K는 2번째 줄에 있어. 인식하죠. 똑똑하다. 그죠? 이게 바로 매치 함수예요. 이해된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인덱스 함수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 몇 번째 줄을 찾아주는 게 매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는 인덱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인덱스, 범위를 잡아서요. 그 범위 안에서 이 K이 몇 번째 줄에 살고 있는지 로우 넘버 보이죠? 로우 넘버에 자, 어레이는 예를 들어 가격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가격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자, 이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가격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쉼표 찍고. 자,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째 줄인지 모르겠다. 그 몇 번째 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게 누구라고요? 매치 함수다 이거예요. 아, 그렇게 쓰는군요. 그러면 컬럼은 어떻게 합니까? 컬럼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그 태그에 보면 컬럼 넘버 양 옆에 대괄호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대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필요 없다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즉 행은 꼭 써야 돼요. array와 row 넘버까지는 기술을 하되 컬럼은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써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전부 아파트 전체 다가 필요한 게 아니죠. 필요한 건 뭐예요? 나는 가격, 이 제품의 가격을 알고 싶을 뿐이야. 이게 핵심이죠. 그럼 가격을 알고 싶다면 가격만 array 범위로 잡으시라 이겁니다. 즉,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는 뭐라고요? 인덱스, 나는 몇 층, 몇 호에 누가 사는지 알고 싶다. 인덱스. 그 다음에 array는 여러분이 가져올 데이터 범위만 잡으세요. 가격 범위를. 아, 이렇게요. 네. 쉼표 찍고. 자, row 넘버 나오죠. 이때 몇 번째 줄의 값을 가져와야 될지 모르겠다. 바로 매치 함수를 쓰는 거예요. 가로 열고. 자, 매치 함수 가로 열고 찾고자 하는 게 뭐죠? K1, K2, 쉼표. 자, K를 어디 가서 찾을 거죠? 요 범위를 잡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 범위를 잡고 쉼표 찍고 똑같은 값 가져올 거죠? 정확히 일치하면 0을 쓰라고 나왔죠?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K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2. 그러면 인덱스는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 데이터 요거를 가져올 거라고요. 두 번째 n값 요거를. 됐어요? 그럼 인덱스 컬럼은 안 써도 되는 거죠? 나 홀로 한 층에 한 가구니까. 자, 그러면 인덱스 가로 열었잖아요. 닫아야 됩니다. 가로 색깔 달라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엔터를 치잖아요. 보세요. 1,500원이 나와요. 그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상품명을 K로 하지 않고 콜라비로 해보겠습니다. 콜라비 입력해 볼게요. 콜라비 엔터를 치니까 어때요? 1,280원. 이제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복잡한 상황과 연계시켜 보죠.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직원별 커미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직원들, 영업 사원들이다 하면은 이렇게 5명의 사원들 이름이 나와 있고요. 각 사원마다 이들이 올린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매출에 따라서 커미션, 이 사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존재해요. 근데 그 비율이 비슷한 것 같지만 모두 다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수연 씨가 3천만 원 매출을 올렸을 경우 커미션 비율이 몇 프로냐? 이수연의 3천만 원 겹치는 부분 여기죠? 10%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금액이 매출액이 더 많아지고 사원이 더 많아진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일일이 찾는 게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인덱스와 매치 탭 열어보면 직원별 커미션 조회가 나와요. 그래서 매출액 얼마에 대해 이름 나오죠. 그러면 커미션율이 얼마, 커미션액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커미션액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커미션율은 그냥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의 얘기 맞나요? 그럼 일단 매출액 성명 이것을 먼저 표현해 봅시다. 근데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여기서도 일일이 쓰고 또 지우고 이게 너무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성명을 이수연을 지워버리고 자, 우린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직원별 커미션에서 홍남희, 이수연, 박연실, 공비영, 박수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의 사원들이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름 상자에다가 사원 이렇게 써버리세요. 엔터꽝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 범위를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덱스와 매치해서 성명 있죠? 자, 제가 좀 늘려보겠습니다. 성명을 그냥 쓰지 말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십시오.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존재해요. 눌러요. 제한 대상 모든 값 되어 있죠. 이것을 목록으로 바꾼 다음에 원본에다가 는 하고 자 사원 아까 이름 사원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확인.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원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조회할 사원들을 이렇게 선택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럼 매출액도 그와 똑같이 할 수 있는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자, 매출액도 여러분 여기 직원별 커미션에서 요거 10,000원, 9천만 원부터 100 보이세요?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클릭하고 뭐라고 쓸래요? 금액이라고 쓸래요? 매출액? 네, 매출액, 엔터 꽝. 이렇게 이름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자, 매출액 클릭하고 어디로 갑니까? 데이터 탭에 유효성 검사.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줘요. 제한 대상은요, 목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록이에요. 원본은요, 는 매출액, 엔터 꽝. 됐습니다. 그럼 박연실이 500만 원 매출 올렸을 때, 1000만 원 매출 올렸을 때. 어때요? 우리가 일일이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모양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커미션율과 커미션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커미션율이 문제죠. 자, 박연실 사원이 1000만 원 매출을 올렸을 경우 커미션율을 찾아서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자, 이들 데이터에서 맨 처음에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열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줄과 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누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값을 가져와야 되죠. 인덱스를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범위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범위 전부 다 요거예요. 요 알맹이 하얀색 범위 여기예요. 이 알맹이 범위에서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인지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게 누굽니까? 예, 바로 매치.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매치. 그럼 매치를 2번 써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함수를 중첩하여 써야 돼요. 그리고 중첩을 할 때는 항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가 제일 앞에 나와요. 즉, 는 what에 해당하는 거. 나는 인덱스로 몇 행 몇 열에 해당하는 값 얼마인지 궁금해. 인덱스를 먼저 써야 돼요. 가로 열고. 자, 범위 지정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범위 지정을 하도록 합시다. 범위는 어디예요, 여러분? 네, 바로 요 알맹이 데이터.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범위 지정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쉼표를 찍습니다. 자, 쉼표 찍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로 넘버 이제 읽어와야 되겠죠. 자, 몇 번째 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치 함수를 써야 됩니다. 매치.
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 뭡니까? 인덱스 매치로 가서 여기 이게 지워졌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인덱스에서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매치를 쓰는 거죠. 매치 가로 열고 자,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네, 바로 박연실. 행이죠. 행은 매출액. 그죠? 자, 매출액 클릭합니다. 1,000,000원이 몇 번째 줄인지 궁금해. 쉼표 찍고 어디서 여러분 1,000,000원이 몇 번째 줄인지 찾아야 되죠? 또 범위를 잡아요? 아니죠. 여러분 아까 여기 보시면 요거 범위 이렇게 잡아서 이름으로 지정했던 거 기억나요? 매출액.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위를 또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글로 매출액 쓰면 돼요. 자, 쉼표 찍고 뭐예요? 똑같은 값을 가져와야 되죠. 제로. 됐습니다.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는 행이에요. 행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그 9,000,000원, 1,000,000원 이런 애가 몇 번째 줄에 있다는 거는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1,000,000원인지 열로 따져줘야 되죠. 자, 열에 대한 정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매치 함수를 써야 돼요. 매치 가로 열고 찾고자 하는 데이터 뭡니까? 인덱스와 매치 탭으로 가서 박연실을 클릭합니다. 쉼표 찍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이름 지정했죠? 사원이라는 이름을 지정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사원에서 이 데이터가 몇 번째 열인지 너가 구해줘. 단 똑같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 0. 됐죠? 그리고 매치를 가로 닫고 인덱스 가로 열려 있잖아요?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러면 못 구할 게 없어요. 다 된 건가요? 엔터 꽝. 10%. 자, 박연실 1,000,000원에 대한 박연실 데이터 보세요. 10%. 정확히 일치하죠? 네, 이렇게. 그럼 어디 움직여 봅시다. 매출액이 박연실이 6,000,000원 올리면 커미션율 30%. 그 다음 박연실이 아니에요. 자, 데이터 바꿉니다. 6,000,000원에 대해 홍남희 씨가 올리면 25%. 됐나요? 네, 그러면 커미션율이 누가 낮은지 이걸 따져줄 수 있겠죠. 그럼 커미션액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커미션액은 매출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는 매출액을 클릭하기 바랍니다. 곱하기 커미션율 클릭하면 되겠죠. 엔터 꽝 하면 커미션액은 1,500만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엔 박연실 공비영씨 공비영의 5,000만원 매출에 대한 커미션율은 20%고 그때 금액은 1,000만원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덱스와 매치를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겁니다.